예,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한국사에 대해서 사실 말씀하시는 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강간사학하고 또 제야사학, 민족사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차이가 심하고 이 제야사학자들도 또 사람마다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 역사와 관련된 지식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풍토는 통사적으로 전체를 살펴보는 그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무조건 옳다 이렇게 이제 그걸 진실로 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논쟁도 심하고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우리가 통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인류사에서부터 인류 문명사를 함께 살펴서 특히 이제 우리 환단고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인류사나 인류 문명사하고 어떻게 부합하느냐 이걸 살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번에 강의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브라이언 페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인류사 연표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연표를 이제 제가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이제 그 연표인데 사실은 그 세계 인류학계도 상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설을 만들질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상고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시기합니다. 드뭅니다. 왜 그러한 문제가 왔느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왜곡을 많이 시켰습니다.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 역사가 대부분 진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역사라고 하는 거는 태생적으로 권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왕조가 바뀔 때마다 자기 왕조에 맞는 역사관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제한테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이 역사라고 하는 분야는 왕실이 아닌 사람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야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책을 개인이 소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수령을 내려서 그 총기류 자진신고기간 이렇게 했듯이 역사책 자진신고기간을 만들어서 역사책을 계속해서 정부에서 왕실에서 걷어들였습니다. 역사책을 민간이 소장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왕실이 아닌 또 특수한 일부 그 왕실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역사를 모르고 지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일본 놈들이 이제 조선 왕실 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우리 옛날 책들 수거해 놓은 거 몽땅 다 들어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역사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 역사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쉽게 지배하려고 하니까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정신력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서 보니까 우리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가장 신경을 쓴 분야가 우리 역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뭐 해방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걸 배웠던 거고, 그런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일본 서기예요. 일본 서기를 기준으로 하면 일본 민족은 역사가 기껏 해봐야 한 1500년, 600년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삼국사기조차도 부정하는,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이제 그런 그 역사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식민사관이 이제 해방 후에 우리가 이게 좀 교정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 제 생각인데, 김용석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 역사학과에서 서울대 우리나라의 뭐 역사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에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인데, 김용석 선생님이 이제 쓴 역사의 오솔길을 따라서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해방 이후에도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병도가 이제 서울대 역사학과 학부생들이나 이 연구생들을 데리고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고, 사실상 일왕한테 해방된 이후에도 일왕한테 충성을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해방된 이후에도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일본 우익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그들로부터 자금 지원받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말살한 게 아닌가, 왜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지금 강단사학은 몇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실 이 지도가 이게 잘 만들어진 지도네. 여기 보니까 강단사학자들은 이렇게 두만강, 압록강 남쪽에 우리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역사, 요거만 우리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유물이나 기존의 역사 자료, 요거만 가지고 우리 역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반도사관이죠. 그분들은 이제 이런 관점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나 이제 뭐 윤내영 교수나 북한의 이일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역사의 무대를 넓혀서 만주, 연해주까지를 이렇게 우리 역사의 무대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민족사학자들의 역사관. 우리가 보는 이제 환단고기의 경우는 환단고기는 우리 역사의 무대가 여기였다는 것이고, 여기에 있으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 이제 역사관이 있다, 크게 보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렇게 한반도 중심의 역사관, 만주를 포함한 이렇게
역사관. 여기에 있으면서 세계를 지배했다고 보는 역사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과연 그 인류사와 타당한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브라이언 페이건은 이제 제가 이 대구에 드린 자료는 이 브라이언 페이건이 크로마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제 이 연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연표에서 우리가 하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연표에 73,500년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73,500년 소바산 화산 폭발로 수많은 인간이 사망함, 근동 지역에서 현생 인류가 사라지기 시작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74,500년, 지금부터 한 75,000년 전에 인도네시아 소바산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이때 그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을 제외하고 현생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는 멸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바산 화산 폭발할 때 아마 규모가 굉장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이 화산재가 성층권에 올라가서 태양을 가리는 바람에 지구의 온도가 연평균 5도 이상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를 기준해 본다면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 한반도는 겨울이 약 한 8개월에서 9개월 지속하고, 또 그 겨울에 그 온도가 영하 80도, 90도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인류는 문명이 없었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뭐 기껏 해봐야 우리가 인류가 동굴에 살았는데 옷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어린 아이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반도를 놓고 본다면은 그때 당시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다 멸종을 한 겁니다. 사람이 안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국사책,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국사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고등학교 국사책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를 40만 년 전에, 50만 년 전에 구석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첫발이 잘못된 겁니다. 50만 년 전, 40만 년 전에 살았던 이 땅의 구석기인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미 74,500년 전에 멸종을 해서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유전자도 물려받지 않았고 어떤 문화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사람이 오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우리 국사학계는 40만 년, 50만 전에 구석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았다. 우리가 그들의 자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50만 년 전에 이제 일본 열도에 살던 구석기인들이 자기네 조상이다 보는 겁니다. 중국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북경원이 이제 중국 한족의 조상이다. 이제 요것이 이제 다지역 기원설입니다. 일본은 일본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고, 우리는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고, 중국은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다지역 기원설입니다. 이게 다 틀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역사 왜곡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본은 어떻게 역사를 정립하고 있느냐, 일본 열도에 살고 있던 구석기인들이 40~50만 년에 그 구석기인들이 유전자도 좋고 똑똑했다 이겁니다.
우리 한국에 살던 사람들보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문명이 먼저 나왔다 이겁니다. 일본 열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살던 그 원시 인류들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문화적으로. 중국은 자기네가 또 우수하다고 보는 거고. 근데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우리 조상은 시원찮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73,500년 전 그 토바산 화산 폭발로 다 사람이 없었는데 개뿔이나 뭐 우수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겁니다. 없는데 뭐가 더 우수할 게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중시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약 55,0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생 인류라고 하는 부분이 틀려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현생 인류가 아니고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류학을 공부해 보면 가장 어려운 게 현생 인류와 호모 사피엔스가 무엇이 같고 다른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와 현생 인류가 같다고 보고, 어떤 학자들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 페이건은 또 여기다가 크루마뇽인이라는 또 새로운 인류 갖다가 끌어다 붙여놨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독일 미넨 대학의 쉐반테 파브라고 하는 그 신화 인류학자가, 이분이 이제 유전과학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지금도 우리를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원시인류인데 이 사람들은 두개골 용량이 머리의 사이즈가 1200cc에서 1300cc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보다 머리가 조금 더 컸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쓰는 학자들은 다 틀린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그 두개골 용량이 작고 열등한 원시인류입니다. 이 사람들. 열등한 원시인류. 같은 시대에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네안데르탈인 시스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원시인류죠. 원시인류. 근데 이 네안데르탈인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느냐? 이 네안데르탈인은 우리 이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와는 관련이 없다. 이 사람들은 인류의 사촌으로 3만 년 전쯤에 호모사피엔스한테 멸종을 당했다.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건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2010년도에 와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뇌 용량이 1800에서 2000cc. 우리보다도 뭐 작지가 않았습니다. 컸는 컷이 작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원시인류 이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이 사람들은 주식이 이 얼룩말이나 들소나 맘모스 같은 거대한 육식동물을 사냥해서 그 고기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네안데르탈인은 고기를. 그러니까 사냥을 한다. 동물을 사냥한다. 당시 원시인류는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변변치 못한 상태에서 동물을 사냥한다고 하면은
대단한 겁니다.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주식이 뭐냐? 이 사람들은 주식이 조개입니다. 조개. 왜 조개를 주식으로 했느냐? 능력이 없으니까. 이 조개는 먹이 경쟁을 할 일이 없습니다. 예, 지구상에 이 조개를 먹는 동물이 별로 없습니다. 호랑이도 싫어하고 뭐 늑대도 싫어하고 경쟁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조개가 손바닥 이상 큰 조개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이 새들도 안 먹고 조개는 어느 놈이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개가 도망을 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잡아먹기 참 좋은 겁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열등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건 조개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열등한 인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이를 보고서 어떤 걸 먹었느냐를 보고서. 그런데 2010년도에 스반테 파보 연구팀이 지구상에 널려있는 네안데르탈인 유골을 이 3만 년 전에 멸종한 그들의 이 뼈를 약 160개 정도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거기서 유전자를 채취하게 됩니다. 유전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3만 년 전의 뼈에서도 유전자를 채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의 70%, 유전자 염기서열의 70%를 복구해 놓고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이것을 밝혀낸 게 2010년. 그래서 2010년부터 2019년, 금년까지 약 7, 8년 동안 서양 학자들은 여기에 지금 다 이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유전자도 있고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도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나온 잡종인 겁니다. 우리는. 현대 인류는 혼혈 인류다 하는 게 밝혀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나온 교잡종이다. 바로 이것이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이니까 이게 선생 인류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 원시 인류다. 네안데르탈인 원시 인류다. 우리는 누구냐? 둘 사이에서 나온 현생 인류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것이 2010년도 이후에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생 인류가 이게 교잡이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를 잡아서 식량으로 썼습니다.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를 같은 사람으로 안 봤던 겁니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이게 혼혈이 나오기가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또 그 당시에 이 원시 인류는 동굴 안에서 집단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혈이 탄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인데 놀랍게도 어디선가 혼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혼혈이 바로 여기 중앙아시아 여기 알타이 산맥입니다. 이 알타이 산맥에 있는 여기 데니소바 동굴에서 한 동굴 안에서 스반테 파보 연구팀이 네안데르탈인의 유골, 호모사피엔스의 유골, 그 둘 사이에서 나온 조잡종의 유골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데니소바 동굴에서. 그래서 그 유골이 발견된 지층을
탄소 14로 연재 측정을 했더니만 3만 년에서 4만 8천 년에 해당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실 서양의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은 뭐 우리 아시아 학자들은 연구를 못합니다. 축적된 내용이 없어서. 고고학은 서양 학자들의 동무대인데, 서양 학자들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한 5만 년, 지금으로부터 한 5만 년 전에 인류가 생활 패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만 년 전 시점을 인류학에서는 구석기, 후기, 초기 시대, 이렇게 이제 특별히 규정을 해놨습니다. 구석기, 후기, 초기 시대. 네. 그러니까 구석기, 후기, 초기 시대, 5만 년 전에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서 여기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가. 이 5만 년 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인류는 돌밖에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돌. 기껏 해봐야 돌을 깨서 뭐 망치로 쓰거나 뭐 쓰는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 건데, 그거밖에 못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한 5만 년 전쯤에 이르면은 인류가 동물의 뼈를 갈아서 끝에다 구멍을 뚫고 바늘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한 5만 년 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뼈로 바늘을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 하나의 문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점이 약 한 4만 5천 년에서 5만 년 전이다. 이 사실을 1920년경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후기, 초기 문화가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을 해서 북위 40도선을 따라서 동서로 퍼져나갔다. 이런 사실을 고고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에 스반테 파고가 뭘 발견했습니까? 거기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이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 현생 인류가 탄생을 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중앙아시아인 겁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 그럼 이 현생 인류는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어머니를 닮아서 머리가 똑똑합니다. 어머니를 닮아서. 그 네안데르탈인 여성과 호모사피엔스 남성이 당시에 이제 이 중앙아시아에는 여기는 지형적으로 아주 특수한 곳입니다. 왜 이 지형적으로 특수한 곳이냐? 요 산맥이 요게 여러분 잘 아시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예, 요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요거. 이 산맥의 평균 높이가 얼마냐면은 해발 7,000m. 예, 7,000m.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안선을 따라서 요게 뻗어나간 요 산맥이 요게 돌륜 산맥입니다. 요게 또 해발 7,000m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는 해발 7,000m의 거대한 산맥이, 험준한 산맥이 두 개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 인류가 주로 이 바닷가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근접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북쪽으로는 이게 천산 산맥인데 역시 해발 7,000m입니다. 이거 원시 인류가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네안데르탈인 1인 여성 하나가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되고
호모사피엔스 남성 하나가 오게 돼서 기가 막히게 이제 새로운 조합이 생긴 겁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종 중에 삼성기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 이겁니다. 여기에 천신의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 원종 중에 삼성기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인류의 시조를 나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그 나반이 아만, 남자 아만을 만난 곳은 아이사타라고 하는 곳으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교화를 받아서 이제 신방을 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문화적 인류, 부한족은 다 이 나반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지역, 이 중앙아시아 이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우리 삼성기는 우리 역사의 무대가 이곳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이다. 이렇게. 그럼 이 현생의 인류는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어머니를 닮아서 머리가 똑똑하고 당시에 이 네안데르탈인들은 원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 왜 원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었느냐? 이 사람들은 성대가 없었습니다. 성대가 이게 아주 부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대가 이게 부실하니까 자음만 발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음을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성대가 있어야지 모음이 발음이 되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의사들이 뭘 발견했느냐? 우리 인간은 10살 이전에 말을 못 배우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 못 배운데 끝나는 게 아니고 자폐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 집단들은 자폐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자폐증에 빠져서 문화를 만들 능력이 안 됐던 겁니다. 머리는 좋은데. 그런데 이 하느님이 우리 하느님이 이제 작용을 해서 이 네안데르탈인 여성,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늘에서 내다 보니까 이 인간이 꼬라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들끼리 잡아먹고 싸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나 찾아보니까 요 한 놈은 요 네안데르탈인은 성대가 없어도 안 되는 거니까 요 호모사피엔스 요것들은 이 대가리가 나빠서 안 되니까 교잡을 시키면 좀 되겠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이 네안데르탈인 여성 나반을 바로 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일로. 그리고 호모사피엔스 아만을 불러서 둘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식이. 이 현생 인류는 어머니를 닮아서 머리가 똑똑하고 아버지를 닮아서 성대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 나온 겁니다. 예. 완전한 인간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게 현생 인류입니다. 그 나반과 아만 사이에서 딸만 셋이 나옵니다. 세 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세 딸이 누구냐? 곰할머니, 시할머니, 호랑이 할머니 세 딸이 나옵니다. 우리가 삼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세 딸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환단고기는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류의 시조를 이야기하는 역사책은 딱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구약성경. 구약성경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아담과 하와,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두 개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두 개로 이어지는 역사인데, 두 개로 이어지는 역사인데, 여기서 인류사가
빨간 거 박사님 좀 있으면 나올 우리 인류사가 세계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언젠가는 모계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모계 시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세계의 석학들이 만들어 놓은 이 인류사는 모계 사회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리 사회, 밴드 사회가 있었다. 그때도 부계 사회였다. 계속해서 부계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성기는 모계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모계 사회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나반과 아만 사이에서 딸만 셋이 나왔는데 이 주변에 인간이 없으니까 그 딸 셋한테 다시 아버지가 또 씨를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굉장히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 교잡이 일어났으니까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50, 호모사피엔스 유전자가 50%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인류는 말이죠.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작습니다. 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많은 민족이 우수한 민족입니다. 근데 서양 역사학계가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자기네들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백인들이. 자기네들이 볼 때는 백인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네. 백인이 우수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카네기 재단하고 몇 군데도 돈을 내서 세계 각 민족의 유전자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제일 많은 민족이 일본 민족입니다. 일본 민족은 일본인들의 93% 정도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일본인 중에도 7%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없습니다. 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도 이런 학문을 못합니다. 공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막노동이나 해야지 지금도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93%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는 93%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몸속에 한 5%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 95%는 호모사피엔스 유전자입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제일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높은 민족입니다. 중국인들은 어떠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국인들은 약 70% 정도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벌써 일본에 비해서 열등한 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왜 공표를 못하고 있느냐? 이거 공표하면 난리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난리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약 70%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는데 그 70%도 몸속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비중은 4.2%, 일본인이 5%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동남아 사람들은 어떤가? 동남아인들은 약 50% 정도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50%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속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비중은 약 2%. 있어도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가 유럽인들이 약 절반이 안 되는 47, 8%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절반 정도는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몸속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가진 50%도 몸속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2%밖에 없습니다. 네, 2%.
그러니까 백인들의 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 비중이 떨어지니까 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발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엘스터 대학에서 세계 각 민족의 지능, IQ를 한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IQ가 뛰어난 민족이 통계상으로는 홍콩으로 나옵니다. 한국과 홍콩이 되게 비슷한데 홍콩은 도시국가잖아요. 우리 농촌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 IQ는 약 106으로 나옵니다. 106. 엘스터 대학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을 거라고 믿었던 유태인들 IQ는 94. 우리 민족보다 12%가 떨어지는, 12가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IQ가 좋은 민족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발표하면서 우리 한국을 뺐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한국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뺐다. 뭐 높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뺐다. 일단 지능이 우리가 제일 높은 민족으로 나온 겁니다. 홍콩하고 대등합니다. 홍콩은 우리 같은 아시아인들인데 홍콩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원래 그 섬의 원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 대륙에서 이동해 간 사람들입니다. 대륙에서 잘난 사람들이 이동해 간 사람들입니다. 유전자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머리가 좋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우리 한국인들은 최소한 95%, 우리나라에도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 갈 때 좀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아, 이분들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이 호모사피엔스를 노예로 계속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향소 부고 이 사람들을 마을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가까이 못 오게 했단 말이죠. 왜 그랬느냐? 바로 그들이 호모사피엔스 집단의 자손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주 결혼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 유전자가 들어올까봐, 자기 가문에. 어찌됐거나 이제 그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우리 원동 중에 삼성기가 인류의 시조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딱 2권이 있는데, 모계 사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2개 사회인데 그거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동 중에 삼성기가 정확하다. 전 세계에서 한 권밖에 없는, 그것은 뭐 누가 날조를 했든 뭘 썼든 간에, 여하튼 간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원동 중에 삼성기가 날조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 요게 이제 해반도도입니다. 막상 그냥 안 넘어가죠. 넘어갑니까? 왜 아니 이쪽에 아, 요거 여기를 보고요. 공도 한번 볼게요. 네, 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많이 보셨죠? 요게 조선의 임금 어좌 뒤에 서 있는 그림입니다. 요게 이제 대개는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해반도도가 뒷면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됐죠. 해반도도가 이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 우리나라에 설화가 있습니다. 어떤 설화가 있느냐? 선녀 한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녀가. 이 선녀는 뭘 했느냐? 옥황상제의 시중을 넣는 선녀인데, 옥황상제는 바로 이 천도복숭아만 드신다는 겁니다. 요거만 드십니다. 그래서 이 선녀가 이 천도복숭아를 따서 하느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하느님이 지상을 내다보니까 이게 인간이 꼬라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자 개량을 좀 시켜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녀한테 이 복숭아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선녀가 따서 이걸 옥황상제한테 갖다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선녀를 불러서 너는 죄를 졌으니까 천상 지상으로 가야 되겠다. 가서 지상의 사내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좀 잘 가르쳐라. 이렇게 해서 이 선녀가 지상으로 쫓겨오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미술사가들이 이 얼마나 웃기는 작자들이냐. 자기네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이 그림은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다. 왜 그렸느냐? 예, 임금님이 만수무강을 하고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혀 아닌 겁니다. 아니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그림을 뭐 침실에다 갖다 놓든지 했겠지 왜 어자 뒤에다 놨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통치자의 권력은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자 뒤에 있었던 겁니다. 어자 뒤에. 바로 이게 나반선녀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늘결의인 이유가 나반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결의인 겁니다. 우리가 나반선녀가 없으면 우리는 하늘결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많은 민족일 거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 여성, 인류에다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물려준 그 여성이 바로 나반입니다. 그 나반의 이야기가 우리 삼성지에 있다는 것은 이건 세계사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삼성그룹 100개보다도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삼성기의 값어치는 그렇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그림이 있었고 이게 어자 뒤에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자 뒤에. 예. 그럼 삼신도 한번 보시죠. 그럼 예. 그 다음에 연결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서 있는 그림이냐? 여기가 바로 중앙아시아 여기 키질 석굴, 여기 키질이라고 있습니다. 키질 69 석굴에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키질에는 석굴이 약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99개를 구경하는 데는 한국 돈 5,000원이면 됩니다. 중국 정부가 요 그림이 있는 69호 석굴은 구경을 하려면은 2달 전에 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1인당 10만원, 10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아주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사실 우리가 뭐 남대문을 국보 이루라고 하는 건 창피한 얘기죠. 남대문 길어봐야 500년밖에 더 됩니까? 우리나라 국보 1호에서 10호까지가 여기 다 있다고 봅니다. 요 그림이, 요 검이 경주 계림로 14호 고분에서 나온 검입니다. 요 검이 황금 모험인데 세계 미술사학자들이 아주 주시하고 있는 그림이죠. 일본인 요시미치 치미오가 이 그림에 미쳐서 이 검에 미쳐서 한국을 100번 이상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기 위해. 지금 세계 고고학계가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검이 바로 이 검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에 세 분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요 고마 할머니가 요 검을 딱 요 차고 있는 겁니다. 요 그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통치 권력이 하늘에서부터 와야 된다. 우리의 통치 권력이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요 검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거 경주에서 나왔으니까 삼국시대 신라의 검이다. 신라의 검이면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계림로 14호 고분은 왕릉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확신을 합니다. 요 검은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김유신의 아버지, 저는 계림로 14호 고분이 김유신 아버지 김무력의 능일 것, 이 묘라고 봅니다. 김무력의 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바로 요 검이 단군 왕검이 가지고 있는 천자의 검이거든요. 경주에서 나왔다고 다 삼국시대 거 아닙니다. 아이 뭐 그러면 서울에서 나오면 다 뭐 2000년대 겁니까? 대한민국 겁니까 그게? 아니 뭐 여러분들이 이거 조상 무덤 쓸 때 옛날 거 갖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예. 쉽게 말하면 이 검이 땅속에 묻혔다는 얘기는 이 검을 소장한 사람이 고조선의 정통성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예. 누구겠습니까? 김유신입니다. 김의 김실이 고조선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을 김유신 집안이 비밀리에 보관해 왔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검이 11, 69 석굴에 고마 할머니가 옆에 차고 있는 겁니다. 이 고마 할머니가. 이분이 이제 황색인종의 조상인 고마 할머니고, 이분이 뭐 여러분들이 봐도 피부가 어떻습니까? 흰색입니다. 이분이 백인의 조상인 시할머니입니다. 삼신할머니는 쇠분입니다. 이분은 좀 특이합니다. 호랑이 할머니. 우리 역사는 삼신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 역사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천부경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잘못 얘기한다고 확신하는 게 삼신을 제대로 모르면서 천부경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천부경은 삼신경입니다. 삼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신을 모르면서 어떻게 천부경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 1900 서양이 역사에 눈을 뜬 시기는 1850년입니다. 레오폴드 반 랑케가 역사라고 하는 학문을 만들어낸 시기가 1850년. 그리고 서양인들이 어디로 달려오느냐? 역사에 눈을 뜨자마자 달려온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중앙아시아 이 지역에 와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 심지어 일본까지 원정대를 편성해서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그 유물들을 도둑질해 갑니다. 이놈들이 당시에 중국 청나라 황제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을. 네? 인류 문명이 바로 여기서 시작을 했다. 인류 문명이 바로 여기서 시작을 했다. 여기에 아주 위대한 집단이 있었는데, 아주 인류 문명을 만들어낸 아주 위대한 집단이 있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다. 그 사람들이 동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여기서 동쪽으로. 그런데 자기네들이 볼 때
이것이 중국으로 왔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들의 조상이 인류 문명을 만들어낸 아주 위대한 민족이라는 걸 밝히려고 하니까 여기에 유물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재호 신채호 선생도 그 정보를 듣고 조선 상고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두시대에 인류가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조선 상고사 수두시대 펴보면은 신채호 선생님이 인류의 기원이 두 군데일 것인데 하나는 여기 파미르 고원에서 기원했다는 소리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고비 사막에서 기원했다는 소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 근거가 뭐냐? 서양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유물을 캐러 도둑질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여기서 수백만 점의 유물을 도둑질에 가서 지금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시하 박물관 수장고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은 정확한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유물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아사다는 여기서 고조선 시대의 아사다는 돈왕에 있었습니다. 돈왕에서 서기전 325년에 길림성 돈하로 옮깁니다. 돈하로 왔다가 서기전 200년경, 180년경에 평양으로 들어옵니다. 평양에 와서 서기전 70, 80년경에 붕괴가 됩니다. 이 아사달이 한반도로 들어올 때 아사달 인구는 약 200만.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 200만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북한에서 김일성 시대에 평양 근교를 역사 유적지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하다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평양 근교에 발굴을 하다 보니까 집터가 엄청 나오는 겁니다. 집터가. 그래서 그 집터를 다 발굴해서 추정을 해보니까 당시 평양 인구가 200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반도에 우리 한반도에 그 옛날에 고구려 시대라 할지라도 200만의 도시가 있다는 걸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이 학자들도 그냥 그렇게 기록만 해놓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고고학기가 뭐라고 하느냐? 저 새끼들 김일성 또 주체사상에 또 이용해 처먹으려고 역사가 아주 장난질 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평양의 집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집터가 자로 잰 듯이 아주 정확하게 두부모처럼 정확하게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2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게 집터에.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미친 새끼들 그 당시에 뭐 측량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어? 그랬다가 우리 한국이 5년 전부터 경주 월성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이 월성 발굴하면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집터가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수십만이 살 수 있게 돼 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한국 고고학계가 평양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고조선이 고구려가 우리가 잘못 아는 게 고구려 평양은 고구려의 도읍지다 아닙니다. 장수왕 이후에 물론 뭐 이용하긴 했지만 고조선이 바로 이 평양에 와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때 이미 200만이 살 수 있는 걸 만들었던 겁니다. 이 고조선이 왜 붕괴가 됐느냐? 짧은 시기에 천도를 너무 자주 했습니다. 불과 2, 300년 사이에 몇 번 천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한 개의 도읍지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로 인한 분열 때문에 이제 고조선이 붕괴가 되게 됩니다. 당시 이 한반도에는 이 경제학자들이 추정해 보면은 서기전 80년경 이때 기준하면 한반도에는 많아봐야 인구가 한 70만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70만 정도가 사는 이 한반도에 200만의 거대한 집단이 온 겁니다. 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한반도에 먼저 와 있던 선주민들 70만은 대개가 굶어 죽거나 맞아 죽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아사달 사람들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강상 파부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일본에는 기원 전후한 바로 그 시기에 일본에는 어떤 기만 민족이 와서 일본을 열도를 정복했다. 그런 얘기를 강상 파부를 비롯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일본 우익들이 못하게 하잖아요. 못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네. 바로 한반도에서 고조선이 붕괴될 때 200만 고조선 인구 중에 적어도 50만 이상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살 길이 없으니까. 식량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리고 또 일단의 세력이 중국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비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서 있었던 이 역사가 남의 게 아니고 우리 거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거다. 우리 역사학계가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거다. 박사님, 한번 영어 나오죠. 영어 단어.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사달에서 계속해서 유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자, 이게 영어 기브, 우리말 기브, 발음도 같고 뜻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기브 영어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립스틱, 립서비스, 우리말 립, 우리도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기 전에는 립이었습니다. 립. 두음법칙 하니까 입이 된 겁니다. 우리말 영어 같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시드, 시들 같은 말이잖아요. 영국하고 우리가 갈라져 있은 지가 2000년이 넘는데 언어가 이 정도면 거의 같은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키, 우리는 키 영어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배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고무를 우리가 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키도 영어에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키는 이제 영어의 어원사전 보면은 원래는 열쇠가 아니고 운명의 신. 예.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배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자, 선, 아들, 자손. 이 스펠링 그대로 발음하면 뭡니까? 손. 우리말 그대로 같은 거잖아요. 송, 팝송, 럽송, 쌍송, 송. 이 송, 노래. 우리도 옛날엔 송이라고 했습니다. 시조를 송한다고 했거든요. 같은 말이죠. 매니. 발음대로 하면 많이. 우리말 많다고 많이. 같은 말입니다. 모티브. 우리말 못해. 같은 말입니다. 심지어 이거 풀름, 그름, 검댕 같은 말입니다. 섹스, 섹시하다. 우리말 섹시. 같은 겁니다. 뭘 보다, 시. 무엇을 보다, 시. 우리말 시. 같은 거죠. 영어 숫. 이건 뭐 우리말로 숫하고 같습니다. 발음도 하고 뜻도 같습니다. 구름, 어둠, 우울, 침울.
우리 구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티기엔 구름 하면은 새까만 먹구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새까만 먹구름 해석이 되는데 그럼 뭡니까? 이 구름이 우리 구름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머크 연기 안개등으로 날씨가 아주 흐려지면은 그걸 먹이라고 하는데 우리말 먹과 같습니다. 푼스 영어 바보 올가니를 푼수라고 하는데 이 우리말하고 아주 똑같잖아요. 푼수. 네. 가라 고 우리말 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도 이게 가가 아니라 원래는 아래아였어요. 아래아. 우리 모음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바람에 아가 생긴 거지 그 이전에는 우리도 모음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스토 우리 경상도 사투리 쓰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딴따라 나팔 불고 시끄럽게 하는 게 딴따라 우리말 딴따라하고 같습니다. 부저부 사기꾼 협작꾼을 이제 부저부라고 하는데 우리 야바이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야바이꾼인데 얘들 부저부라고 하고 우리는 복벌복이라고 하는데 같은 겁니다. 부부 우리 바보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연단 다이스 영어 다이스 우리말 대 우린 대가 뭡니까? 좀 높게 만들어 놓은 것을 대라고 합니다. 같은 거죠. 벌어 진지 요새를 벌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우리 보루 같은 거죠. 골프 칠 때 해저드 장애구역 우리 해자 같은 말입니다. 실크 우리말 실크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도 지금은 실이지만 세종대왕 당시에 동국정원식 표기로 하면은 실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린 히읗이 있었습니다. 이 여린 히읗이 뒤로 가가지고 실흐 하다가 실크가 된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말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르크 이것도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불 하면은 우리는 불이지만 옛날에 세종대왕 당시에 동국정원식 표기로 하면 우리도 불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르크가 된 겁니다. 또 신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서울이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거 바로 신시에서 왔습니다. 신시를 낙랑구역에서는 세불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요게 불자입니다. 세불 이렇게 받아냈는데 세불이 셔불 흉경 비읍 셔불로 가서 서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모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 한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수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 조상이 쓰던 한자가 신시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수월 이렇게 만듭니다. 신시가 북한의 이 평양에 있던 고조선이 붕괴되고 김수로 세력이 지금의 서울에다가 한나라의 도읍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읍지가 채 완성도 되기 전에 우리 아사달 군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사달 군대족이 만든 나라가 누구냐? 그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군대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통성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백제와 신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구려는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놈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서울에 있던 한나라의 도읍지가 어디로 갑니까? 김해로 가는 겁니다. 김해.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변환이 가장 늦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만든 이름이 이게 신시. 새로운 도시를 만든 겁니다. 새로운 도읍지. 그게 신시라고 했던 겁니다. 영어 벨리. 복부 허리를 벨리라고 하는데
우리말 배, 브랜드, 상표, 낙인.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브랜드로 낙인을 만들었죠. 우리말 브랜드가 영어로 건너가서 브랜드가 된 겁니다. 렁. 우자를 발음 안 하는 겁니다. 우렁. 우리말 우렁과 같습니다. 부지. 부지. 바쁘다, 열심히다, 붐빈다. 부지. 비즈니스의 어원이 이 부지입니다. 부지가 이제 비즈니스로 가는 겁니다. 부지가 우리말 부지런히 할 때 부지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어원이 우리말 부지런하다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할당댐, 할 때 댐. 이거 영어 스페인어로 발음하면 담입니다. 무슨 담이냐? 물 막는 담. 이거 우리 말이잖아요. 우리 말입니다. 댐. 탑, 꼭대기, 맨 위. 우리 탑. 같은 거죠. 굿. 뭐가 좋은 거냐? 지금은 뭐 이 선구당도 굿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굿은 딱 한 분만이 할 수가 있어요. 단군 왕금만 굿을 할 수가 있어요. 1년에 2번. 네. 단군 왕금이 굿을 하는 날은 나라가 전체가 일주일 정도 공짜로 마시고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음식 산의 짐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굿하는 날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어의 굿, 좋은, 이건 우리말 굿입니다. 굿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네. 갓. 네. 우리말 갓. 이 삼신할머니 고가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갓입니다. 영어의 갓, 하느님이 우리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인돌. 고인돌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돌로 만든 겁니다. 돌로 만든 그 무덤에 돌이 들어있으면 그게 우리 돌이죠. 네. 우리 돌멩이 같은 말입니다. 원래 이 돌만이었습니다. 돌만. 이렇게 이제 우리 말과 영어에 유사한 단어가 많은데 이 이치를 따져보면은 또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치를 따져보면 이 영국의 영어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인도 유럽어에 속합니다. 인도 유럽어. 인도 유럽어가 뭐냐? 인도 유럽어가 이제 영국, 유럽에서부터 이집트, 터키, 중동 전체, 인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여러분들 여기 네팔이 인도 유럽에 속한다는 걸 잘 보면 됩니다. 네팔이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우리 아사달이 여기 있었으니까. 네? 여기 아사달이 있었으니까. 네팔 여기 있었잖아요. 바로 네팔어가 인도 유럽어에 속한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인도 유럽어의 조상어가 뭐냐면 이게 산스크리트, 범어입니다. 범어. 불경, 힌두 경전인 리그베다, 코란, 다 이게 범어를 기초로 하고 있는 이 경입니다. 구약, 신약 또한 이게 범어의 일종입니다. 히브리어. 세계 중요 종교의 경전이 다 범어로 기록됐는데, 자, 그 범어가 누구가 쓰던 언어냐? 아리아인들이 쓰던 언어입니다. 아리아인. 그 아리아인들이 누구냐? 우리 고조선의 아리랑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겁니다. 한국어는 한국의 국어학자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언어학도 우리 한국인들이 연구를 해야지 우리 한국어가 세계 모든 언어의 조상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영어에 있는 우리말 3,000개 정도 찾아놨습니다. 3,000개. 한두 개가 아니고 이번에 보여드린 게 35개. 3,000개를 찾아놨단 말이죠. 또 어떻게 자기네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한두 개 있고 10개, 20개라면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3,000개나 있는데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이것도
여기 이제 여기 뭐냐? 요게 돌로 만든 홍살문입니다. 요거 홍살문. 돌로 만든 홍살문. 이 스톤헨지 이 복원시켜 놓은 모습인데 이 스톤헨지가 있는 이곳의 지명이 뭐냐? 솔즈베리라고 합니다. 솔즈베리. 근데 이 솔즈베리의 스펠링을 보면은 요 살이 누구냐? 살. 이게 삼신할머니입니다. 불이 스펠링대로 발음하면 살리스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 옆에 가면은 또 한 15km 떨어진 곳에 가면은 거성 무덤이 또 수백 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실베리, 그리고 불입니다. 또 거기서 또 한 20km 떨어진 데 가면은 에이브베리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거성 무덤이 있는 곳은 다 불이라는 지명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우리말 불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태국 같은 나라도 고인돌이 있는 곳에 가면 다 불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고인돌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이게 전북고창입니다. 모량부리. 우리도 부리가 나오는 겁니다. 화순 이름부리, 고성 파부리, 나주 반나부리, 나주 남평은 위동부리, 전북 옥구가 부부리, 군산입니다. 정읍이 고사부리, 소부리, 부역, 고량부리, 청량, 고막부리, 홍성 다 고인돌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아니 이 고인돌 이거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아사달 군대입니다. 군대. 근데 왜 걔들은 이 돌을 깎아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는 안 만들었느냐? 우리는 돌이 조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돌을 조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돌이 뭐냐? 삼신할머니가 시상을 왔다 갔다 하는 하늘문입니다. 그 왜 고인돌로 그 무덤을 만들었느냐, 그 시절에. 어? 뭐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니죠. 우리 한반도에는 고인돌 전 세계에 고인돌에 약 한 50% 이상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그 고인돌이 왜 한반도에 이렇게 많으냐? 그 뭘 의미하느냐? 이 고인돌은 우리 아사달 군대족 족장이 만든 무덤입니다. 고인돌은. 우리 고조선 도읍시가 동항에 있을 때 한반도엔 누가 살았느냐? 아사달에서 도망친 호랑이족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하오라고 하는 동이족. 우리가 동이족은 우리 민족의 본류가 아닙니다. 그 동이는 호랑이 할머니의 자손들입니다. 중국 대륙에 가보면은 중국 대륙의 대부분 지역은 고인돌이 없잖아요. 그 왜 없느냐? 거기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아사달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식민지. 이 고인돌 무덤이 있는 지역은 뭐냐? 다시 정복을 나간 겁니다. 우리 아사달 군대가. 근데 다른 데는 정복하기 좀 쉬운데 이 호랑이족 자손들은 말만 호랑이족이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혈통이잖아요. 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고인돌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아사달 군대의 희생이 그만큼 컸다. 예. 현지 주민들의 그 저항이 그만큼 강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왜 그러면 그 우리 아사달 군대족 족장들이 큰 돌을 갖다 무덤을 만들었냐? 우리 조상들이 제일 겁내는 게 뭐냐? 내가 죽어서 우리 민족은 누구냐? 삼신할머니의 점비로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삼신할머니 품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삼신할머니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안고 가야지 다시 우리가 환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삼신할머니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시하에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염라대왕이 올라와서 그 영혼을 붙잡아 가서 지옥 불구덩이에 가둔다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삼신할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자기 동포들끼리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삼신할머니는 내 후손을 죽이면은 그놈은 안 데리러 온단 말이죠. 그 영혼 고도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족 족장이다 보니까 밥 먹고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한반도에 와서 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호랑이족이란 말이에요. 삼신할머니 자손이란 말이에요. 네? 그 삼신할머니 자손을 죽였으니 이 삼신할머니가 내 영혼 고도로 안 올까봐 그 삼신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삼신할머니가 눈에 더 잘 띄게 더 큰 돌을 갖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발 이거 빨리 보고 내 영혼 좀 빨리 내려가라. 예, 그런 상징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전이지만 동시에 이 주변은 다 무덤입니다. 삼신할머니가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돌로 이렇게 신전을 만든 겁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아사갈 군대가 가서 만든 겁니다. 유럽을 정복할 때. 그게 언어를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지명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우리가 한번 여기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보자. 지팡이. 자, 지팡이. 우리 지팡이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 이제 제주도에서 동네에서 불도맞이 구슬합니다. 구슬할 때 마지막에 이제 삼신할머니로 분장한 분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고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굿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삼신할머니가 딱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삼신할머니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6,000년 전에 해당합니다. 우리 지팡이가 이거 오래전부터 짚었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제 이 나반존자를 남자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반존자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유교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자들이 지배한 역사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남자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반존자도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이게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모세 시대의 제사장 아론도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 촌장상인데 서기전 26에서 24세기에 이렇게 이집트의 촌장도 지팡이를 짚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럽의 중세 시대의 성자들, 수도사들도 다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스님들도 다 지팡이 짚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 안 짚으면 이거는 고승축에 끼질 못하는 겁니다. 이 2014년 8월 달에 로마 교황이 왕하문 광장에서 시복식을 했는데 지팡이를 2번 이렇게 짚고 나오는 겁니다. 이 모자가 우리 단군 왕검이 썼던 모자와 대등소이합니다. 우리 단군상에 모자 안 그려놨는데 잘못된 겁니다. 단군은 고깔 모자를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단군 왕검의 문화입니다. 교황 선출 방식 콩클라베가 만장일치 아닙니까? 우리 단군 왕검도 주간이 만장일치로 뽑았던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단군 왕검의 문화가 왜 우리 아시아에서 사라지고 유럽에만 있느냐? 당나라 놈들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김춘추가 당나라 끌어들여서 백제 망치고 고구려 망친 뒤에 천자권을 당나라에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통치자들은 이 지팡이를 못 짚게 된 겁니다. 지팡이는 천자만 짚어야 됩니다. 네. 자, 여기 환인. 이 나무 목자가 왜 있느냐?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나무목이 있는 겁니다. 나무 지팡이 짚었답니다.
환웅, 나무지팡이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단군왕검, 나무지팡이가 계속 개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어디로 갑니까? 박혁것에 나무지팡이를 짓고 점을 쳤다는 겁니다. 단군의 이 나무지팡이가 박혁것에한테로 온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백제의 왕이 누구였겠습니까? 목시 집안입니다.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이 나무지팡이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구려, 이건 정통성이 없습니다. 얘들은 군대 연맹체, 군벌 연맹체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왕들한테서는 이 나무복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나무지팡이의 역사가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만이 나무지팡이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뭐 반지의 제왕, 간돌프, 나무지팡이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이 나무지팡이가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신성을 받았다고 나타내는 겁니다. 사명대사의 나무지팡이에서 싹이 왜 나느냐? 하늘로부터 감흥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싹이 났겠습니까? 신화라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싹이 났다는 얘기는 사명대사가 하늘로부터 감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나무지팡이 싹 났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못하죠. 그런 얘기 못합니다. 우리가 나무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문화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지팡이가 얼마나 위대한 문화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한류가 그냥 세계를 휘젓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무지팡이 이것만 잘 이 역사만 만들어놔도 이 나무지팡이 구경하러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다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무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인류 문명이 우리 아사다에서 나왔다는 건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환웅, 단궁왕검,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 같으면 왜 여기 나무지팡이가 다 있겠습니까? 이런 건 한자를 다 우리 조상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다 나무지팡이가 서 있는 겁니다. 중국 한족은 이걸 몰라요, 나무지팡이를. 모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전주시하고 이제 무슨 전주가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가장 그 인식이 전주 시장이나 전주의 지식인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옥마을에는 연간 한 1000만 명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한옥이 이제 우리 한옥은 뭐냐? 세계 건축의 시작은 우리 한옥입니다. 우리 한옥이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어디 가도 이 한옥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한옥의 특징이 뭔지도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한옥 마을에 이제 전통 한옥이 어떤 것이고 전통 한옥의 상징을 알면은 중세에 만들어진 유럽의 성당 핵심은 뭐냐? 우리 한옥에서 가져갔다는 거 증명이 되는 거.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전주시하고 이제 협의를 하려고 제가 요새 전주시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사실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도 좀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쓸 수 있게 한 50페이지쯤으로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하겠습니다. 오늘 참 모처럼 이렇게 와주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를 모르면 우리 문화는 안 보입니다. 우리 역사를 알아야 우리 문화가 보이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삼성그룹 100개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역사와 문화가 있다. 앞으로 이 역사 문화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이 미국을 능가해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홍살문인데, 이 홍살문이 이제 뭐냐? 전주 한옥마을에 가니까 이 홍살문 설명을, 이것이 이제 뭐 신라 시대에 처음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이 홍살문은 환인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인류 문화 단계에서 청동기 검시대, 청동기 이전에는 힘의 상징이 뭐냐? 활입니다. 활.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의 이 아테나 여신이 이 활을 들고 있는 겁니다. 활. 이건 화살입니다. 화살. 활과 화살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신전에 가면은 다 여신이 활과 화살을 들고 있습니다. 활과 화살은 뭐냐? 마고 삼신이 세상을 통치하던 시대에는 활과 화살이 힘의 상징이에요. 바로 우리 홍살문은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요것이 위에 있는 요것이 활대입니다. 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활대. 밑에 있는 것이 여기 활출, 시위. 그래서 여기 지금 화살이 13발이 꽂혀 있는 겁니다. 이 화살은 왜 꽂혀 있느냐? 내 자손을 괴롭히는 악귀들이 오면은 우리 삼신 할머니가 이 화살로 쏴 죽이려고. 네. 그래서 우리 홍살문은 우리 민족, 우리 이 삼신 할머니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스러운 곳에 이렇게 홍살문을 세웠던 겁니다. 이것이 기록이 없다 보니까 최초의 기록에 보이는 게 신라시대 때에 보이니까 뭐 신라시대 때 세워졌다. 중국에서 왔을 것이다. 중국에 뭐 이 홍살문이 있나요? 없습니다. 중국에는 이 활과 관련된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런 여신은 없어도 우리 민족은 이런 여신을 왜 안 만들었느냐? 안 만들어도 다 아니까. 얘들은 무식해가지고 안 만들어놓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신을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는 삼신할머니 자손인데 뭐 그걸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다 마음으로 느끼고 있고 다 말 안 해도 알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문화보다는 이 문화가 훨씬 고급 문화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보려고 1년에 관광객이 1000만, 2000만이 온다는 겁니다. 이거 보려고. 아, 이거보다는 이게 100배 가치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게 가치가 있다고 설명 안 해놨잖아요. 이렇게 신라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유교 시대 출인문의 상징이다. 아, 이게 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유교야말로 아주 허접한 그 돌상론의 문화인데, 우리 문화가 유교 문화보다 훨씬 뛰어난 문화인 겁니다. 삼신 문화가. 어? 네. 근데 그 제대로 설명을 안 해놓으니까 외국인들도, 우리 내국인들도 이거 봐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역사를 모르니까 문화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네. 바로 요거. 여기 보면 이렇게 곡갈이 보이는 겁니다. 이 곡갈이 삼신 할머니의 신전을 나타내는 곡갈인 겁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 한국의 건축물에는 요 곡갈이 반드시 여기저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곡갈이 인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건축물에만 있느냐? 유럽의 성당에 가면은 다 이 곡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곡갈. 그러니까 우리 곡갈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 제가 단군 할아버지가 곡갈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군 할아버지는
고깔 모자를 쓰시고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춘추 이후에 천자권이 중국에 넘어가면서 우리는 그런 문화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를 표현할까봐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 계속 역사책을 걷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징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 좀 더. 이 보십시오. 이 신라의 경주에서 발굴된 토기. 이 곡깔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곡깔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증거는 더 많이 있는데 여기 소설 때문입니다. 이게 왜 소설 때문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 건물의 원형은 삼신할머니의 사당입니다. 우리 건물의 원형은 고마할머니가 위대한 할머니입니다. 가운데 문은 고마할머니 드나드는 문입니다. 시할머니 드나드는 문, 호랑이 할머니 드나드는 문입니다. 우리 소설 때문은 그런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소설 때문에 이러한 그 개념이 유럽의 개선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운데가 이렇게 높잖아요. 양쪽이 이렇게 낮고. 우리 구도가 소설 때문과 같은 겁니다.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얘들은 뭐 이 돌로 엄청나게 참 이게 공들여 만들었지만 이런 거는 이런 거에 비하면은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돌로 만들어서 오래됐다는 건데 우리는 이게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돌을 깨면 안 되니까 우리는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유적지에 가면은 기껏 해봐야 뭐 주춧돌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나무 다 썩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이 양식은 이게 다 삼신시대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 한옥의 이러한 특징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면은 진짜 우리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문화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모르니까 문화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 한옥 이런 것도 다 중국에서 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서원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아니라 이 소설 때문에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인류 문화의 상징인 건축물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삼신할머니가 이렇게 돌로 오시기 때문에 항상 이 건물 주변에 이 담이, 여러분들은 담이 도둑놈 막으려고 쌌다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돌로 담을 쌓느냐? 흙으로 싸도 돌을 왜 꼭 박았느냐? 담은 도둑놈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잡귀, 애귀 못 오게 막는 겁니다. 우리 삼신할머니가 돌로 오시니까 이 돌만 쌓아놓으면 애귀가 못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담이 아주 삼신신앙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한옥에 그러한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돌. 인류 문명상에서 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담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항상 돌을 섞어 담을 쌓게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높게 쌓지 않아도 되는데 요만큼만 반만 쌓아도 잡기가 못 올 건데 위치를 모르니까 이게 높게 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주시의 그 한옥마을에 그러한 이제 우리 문화의 상징, 특징들을 이제 설명을 해서 그런 걸 이제 만들어 주려고 요새 전주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24일 날 이제 저희들이 좀 가서 또 시장님 모시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진짜 우리 작년에 관광 수지 적자가 200억 불입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역사와 문화가 엄청난 관광 자원인데, 전 세계인들 끌어모을 관광 자원인데, 우리 역사를
기껏 해봐야 2000년에 먹고 나서 버렸습니다. 그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번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이것이 어떻게 융합되어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보시게 됩니다. 저희 강의는 오늘 이렇게 마치고 이제 조명원 박사님 지난번에는 또 바빠서 못 오시고 이번에 이제 오셨는데 시간 나실 때 이제 뭐 우리 간도 또 영토 문제 강의를 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조명원 박사님이 또 여러분한테 꼭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박사님한테